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자급제 폰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스스로 뭐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폰. 원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빨리 원고 보셨네요, 방금.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사를 끼고 보통 휴대폰을 구매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 마트 혹은 뭐 가전 매장, 온라인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을 해서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뜻 보기에 지금 대리점에서 한 번에 하는 게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급제 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없이 나의 통화 패턴에 맞는 통신사와 요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통신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통 3사가 뭐 가족 결합이나 공시지원금 외에 혜택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꼼꼼히 비교를 한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만 봐도 좀 이 5G망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 비싼 5G 요금제를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자급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5G 스마트폰을 아직 쓰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던 아이폰 12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11번가와 쿠팡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급제용 초도 물량 판매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5G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 소비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일반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대로라면 이 새로운 아이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알뜰폰 가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업계로서도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아이폰 때문에 통신사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번질까 이렇게 우려하는 모습도 좀 내비쳤는데요. 자, 이 경우에 아이폰 12 인기에 따른 알뜰폰 반사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돼 불법 보조금 살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알뜰폰 가입자까지 통신사에다 뺏기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통신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져서 방통위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뿌리 뽑기는 아직까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서 요금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알뜰폰을 선택하려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은 혹시 알뜰폰 쓸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알뜰한 통신 요금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보다 30% 이상 요금이 저렴합니다. 실제로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상의 LTE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월 3만 원 이상 통신비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 별 문제 없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관리비나 유지비 등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저렴한 요금 정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마트한 소비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급제로 스마트폰을 직접 사고 알뜰폰 유심을 본인이 직접 끼우는 이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은 보면 휴대폰 가격도 100만 원을 훌쩍 넘고 또 요금제도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가입자가 얼마나 좀 늘어났나요? 기존에는 알뜰폰 하면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사용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다면 5G 품질 논란이 최근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2030 세대의 가입 비중이 50% 안팎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이동 가입자 수 7천만 가운데 알뜰폰 이용자 수 올 8월 말 시점 누적 기준으로 73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존 알뜰폰 시장은 2012년 전체 무선 통신 서비스
이 점유율 5.3%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9.0%로 다소 지지부진한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급제 단말기 유통업체가 다양해지고 지난 8월 정부도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알뜰폰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알뜰폰을 하려고 해도 막상 어디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는 알뜰폰 기업들이 손쉽고 간편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에 따르면 헬로 모바일 유심 가입자의 편의점 유심 가입 비중은 올해 1월부터 9월 평균 30%에 달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입자 절반은 30대에서 40대였고 이걸 20대까지 좀 확대를 해보면 그 비중이 70% 수준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권에서 가입이 활발했는데요. 자, 지난달 전국 이마트24 전국 매장에 유심을 출시한 이마트24 유심은 출시 하루 만에 직장인이 많은 여의도, 강남 일대 매장에서 품절이 되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4천여 개가 추가 발주된 것으로 봐서 통신비에 좀 민감한 이 3040 도심 직장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굉장히 수요가 많군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유심을 사고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졌지만요. 따로 자급제 폰을 사고 또 개별적으로 알뜰폰 요금제 가입이 좀 번거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알뜰폰 스퀘어가 들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그 일종의 알뜰폰 플래그십 스토어인 셈인데요. 13개의 알뜰폰 사업차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급제 스마트폰도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구매와 함께 요금제 가입에서 그리고 개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 알뜰폰을 꼽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셈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알뜰폰 스퀘어뿐 아니라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도 손을 잡았는데요. 자, 올해 안으로 중고나라의 모바일 대리점에서도 편의점처럼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방침입니다. 네, 이 알뜰폰 스퀘어에 가면 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여름부터 정부에서 이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는데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존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이 카드 혜택, 뭐 몇 % 할인, 영화관 무료 이런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알뜰폰 사면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외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뜰폰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마련에 나섰습니다. 카드사 제휴 할인도 조만간 가능해지고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전용 요금제도 곧 출시가 됩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 통사에 지급하는 이 도매 대가는 음성, 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를 하고 수요가 높은 LTE와 5G 요금제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은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비싼데도 제대로 된 품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5G 요금제에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당분간은 이 알뜰폰 점유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차별화가 분명 있어야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박상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